결혼 21년, 나는 서태민. 올해 50세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오는 게 일상이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산팀장을 맡은 지 3년째. 23년간 현장에서 올라온 길이었다. 3교대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았다. 아내 미선이는 8년 전부터 동네에서 뷰티살롱 미선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엔 반대했다. 47세 여자가 무슨 장사냐고. 하지만 지금은 인정한다. 월 순수익 400만 원 넘게 벌어오니 집안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요즘 들어 미선이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이 든다. 전에는 내가 늦게 들어오면 오늘도 고생했어. 밥 차려줄까? 하던 아내가 이제는 거실에서 TV 보며 대충 인사만 한다. 화장도 진해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집에서도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고 다닌다. 요즘 손님들이 원장 스타일을 많이 본다고 해서 신경 쓰는 거야. 그렇다고 했다. 이해는 된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미선이가 어떤 단골 손님 얘기를 자주 한다는 점이다. 승호 씨라고 건설회사 하시는 분인데 대화가 참 통해. 승호 씨가 사업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도움돼. 승호 씨는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는데 참 외로워 보여.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미용실 하다 보면 여러 손님들과 친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남자 손님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우리 동네 미용실에 남자가 오는 경우가 드물었거든. 남자 손님도 있구나. 사업 잘 되는 모양이네. 그 정도로만 반응했다. 문제는 그 승호 씨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때마다 한 번씩은 꼭 언급된다. 마치 하루 종일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듯이.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밤 8시쯤이었나. 미선이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야근 없어서. 그때 미선이 표정이 어색했다.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피곤했고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대학생인 딸 지수 20세가 방학 때 집에 와서 한 말이 계기가 됐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해. 뭐가? 미용실 가서 보니까 특정 아저씨하고만 얘기해. 다른 손님들은 대충 하고 그 아저씨 올 때만 완전 달라져. 딸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20살 딸의 눈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였다. 그냥 단골 손님이겠지. 아니야, 진짜 이상해. 그 아저씨 오면 엄마가 막 웃고 다른 손님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날 밤 미선이가 샤워하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봤다. 결혼 21년 동안 미선이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의 아내는 조금 낯설다. 예전에는 내 얘기에 관심을 보였는데 지금은 대충 듣는다. 대신 그 승호라는 사람 얘기만 신나게 한다. 미선이가 샤워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진한 바디로션 냄새가 났다. 여보, 그 승호 씨라는 분 얼마나 자주 와? 왜? 그냥 궁금해서. 남자가 미용실에 자주 오는 게 신기하다고. 한 달에 23번? 머리 관리 신경 쓰시나 봐. 한 달에 23번. 머리 관리치고는 너무 자주 아닌가? 나도 한 달에 한 번 이발하면 충분한데. 이혼하셨다고 했지? 응. 3년 전에. 그래서 더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미선이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연습된 느낌이었다. 마치 이런 질문이 올 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21년간 함께 산 아내지만 요즘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건일 수도 있고.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미선이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 오늘 특별한 일 있어? 아니, 그냥 거짓말이었다. 평소와 분명히 달랐다. 립스틱 색깔도 다르고 향수도 뿌렸다. 미용실 가는데 왜 이렇게 꾸미나?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신경 쓰였다. 50년을 살면서 여자의 변화를 모를 리 없다. 분명히 뭔가 있다. 하지만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과 얘기하다가 무심결에 물어봤다. 형들, 부인이 미용실 하면 남자 손님도 와요? 남자가 미용실에? 요즘엔 그런가? 제 처가 미용실 하는데 남자 단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태민아, 그거 조심해야 돼. 미용실에 남자가 자주 온다는 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일찍 집에 갔다. 미선이는 아직 미용실에 있었다. 고등학생인 아들 현수 17세에게 물어봤다. 현수야, 엄마 요즘 몇 시에 집에 와? 늦어졌어요. 전에는 8시쯤 왔는데 요즘은 9시 넘어서 와요. 이유를 말하던?
단골 손님 관리한다고요. 단골 손님 관리. 그 승호라는 사람 얘기겠지. 그날 밤 미선이가 집에 온 건 9시 40분이었다.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늦었다. 늦었네? 응. 단골 손님 상담해드렸어. 또 단골 손님, 또 상담. 나는 그날 밤부터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21년간 함께 산 아내가 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싶지 않았다. 군 복무 2년, 회사 생활 23년. 확실하지 않은 건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게 내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았다. 일주일간 조용히 지켜봤다. 미선이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이 시간대에 유독 늦게 들어온다. 그리고 그날은 어김없이 승우 얘기가 나온다. 승우 씨가 오늘 사업 상담을 해달라고 하셔서 좀 늦었어. 항상 똑같은 핑계였다. 사업 상담. 나는 품질관리팀장을 23년 해왔다.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찾는 게 내 전문이다. 미선이의 행동에도 명확한 패턴이 있었다. 목요일 저녁, 미선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승우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잠깐 망설였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21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확인했다. 원장님, 내일 시간 되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톤이 뭔가 이상했다. 손님이 사장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사적이었다. 답장도 와 있었다. 미선이가 보낸 거였다. 네. 괜찮아요. 내일 8시 이후에 오세요. 천천히 얘기해요. 8시 이후. 미용실 마감 시간이 보통 7시인데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단순히 친한 손님일 수도 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다음날 금요일. 나는 일찍 퇴근했다. 7시 30분쯤 미선이 미용실 근처를 지나갔다. 불이 켜져 있었고 미선이와 남자 한 명이 보였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저게 승호구나.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손님과 사장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다. 너무 가까웠다. 8시 40분에 남자가 나왔다. 그리고 미선이도 뒤따라 나와서 그 남자와 5분 정도 더 얘기했다. 헤어질 때 악수가 아니라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한국에서 50대 남녀가 그렇게 스킨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집에 돌아와 기다렸다. 미선이는 9시 20분에 들어왔다. 늦었네? 응. 단골 손님이 힘들어해서 상담해줬어. 또 상담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날 밤부터 나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군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정보 수집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첩을 하나 샀다. 미선이의 일정과 행동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11월 1일 화요일 8시 50분 귀가, 승호 씨 상담, 언급, 기분 좋아 보임. 11월 3일 목요일 9시 10분 귀가, 평소보다 화장 진함, 새 향수 냄새.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외출, 미용실 정리라고 함. 5시 30분 귀가, 패턴이 명확했다.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요일에 늦거나 외출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승우 얘기가 나왔다. 더 놀라운 건 미선이의 변화였다. 옷차림부터 달랐다. 집에서도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다녔다. 예전에는 집에서만큼은 편한 차림이었는데 화장품도 늘어났다. 화장대에 새로운 립스틱과 아이섀도가 보였다. 그리고 향수. 전에는 없던 비싼 향수였다. 새 화장품 샀네? 미용실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원장 메이크업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항상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다. 일주일 더 지났다. 이번에는 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토요일 오후, 마트에 가는 길에 미선이 미용실 앞을 지나갔다. 미용실은 문이 닫혀 있었는데 2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봤다. 2층 창문으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미선이와 승우였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었다. 포옹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21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 허탈감이라고 해야 할까?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요즘 미선이가 나에게 차가워진 이유, 승우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 늦게 들어오는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잠깐 포옹했을 수도 있다. 위로해주는 차원일 수도 있다. 성급한 결론은 위험하다. 집에 돌아와서 차분히 생각해봤다. 지금까지 모은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요일에 늦거나 외출. 그때마다 승호 관련 핑계,
화장품과 옷차림의 변화, 나에 대한 관심 감소, 오늘 목격한 친밀한 행동, 상황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다. 그날 밤 미선이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9시 30분이었다. 오늘 뭐 했어? 미용실 정리하고 있었어. 새로 들어온 제품들 진열하느라. 거짓말이었다. 나는 2층에서 승우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 그 순간 확신했다. 미선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승우와 뭔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화가 났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5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는 것이다. 그래, 고생했어.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선이는 내가 눈치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21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1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야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미선이는 아직 내가 눈치챘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게 내게 유리했다. 이제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될 것이었다. 더 이상 의심만 할 수는 없었다. 월요일, 회사에서 연차를 냈다. 23년 직장 생활에서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쓴 건 처음이었다. 부하 직원들이 의아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미선이에게는 회사 교육받으러 간다고 했다.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신기했다. 21년간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전 9시 미선이가 미용실로 나간 후 나는 행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미용실 주변 상황 파악이었다. 미용실 앞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미용실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다. 오전 10시 30분쯤 검은색 BMW 522 미용실 앞에 주차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바로 승우였다. 키 175cm 정도,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52세 남성. 미용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승우가 미용실에 들어간 시간은 10시 40분이었는데 나온 건 오후 2시 20분이었다. 3시간 40분. 헤어컷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리 없다. 더 이상한 건 나올 때의 모습이었다. 미선이가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그리고 승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말했다. 손님을 배웅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후에는 미용실 근처 문구점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샀다. 57만 원이었다. 비싸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했다. 화요일도 연차를 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용실을 관찰했다. 평일 오전에는 주로 중년 여성 손님들이 왔다. 모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갔다. 정상적인 미용실 풍경이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승우가 또 나타났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이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관찰했다. 승우가 미용실에 들어간 후 약 30분 뒤에 미선이가 입구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었다. 손님이 있는데 외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됐다. 1시간 후 팻말을 치웠다. 그리고 승우는 5시 30분에야 나왔다. 2시간 30분을 머물렀다. 카메라로 계속 찍었다. 승우가 나올 때 미선이와 악수하는 장면, 미선이가 웃으며 손 흔드는 장면까지 모두 담았다. 그날 저녁 미선이가 늦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9시에 들어왔다. 오늘 바빴어? 응.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왔어. 또 거짓말이었다. 오후 3시 이후로는 승우 외에 다른 손님이 거의 없었다. 수요일, 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미선이와 10년째 함께 일하는 직원 정숙 씨에게 연락했다. 미선이가 창업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라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정숙 씨,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해요. 미선이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요즘 미용실 상황이 어떤가요? 아, 사장님 생일이었군요. 요즘은 정숙 씨가 말을 흐렸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느낌이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이 요즘 많이 바쁘세요. 바쁘다는 게 특정 손님 때문에.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정숙 씨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느껴졌다. 53세 여성답게 신중했다. 정숙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긴 침묵 후에 정숙 씨가 말했다. 사장님이 승우라는 손님과 너무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가까워졌다는 건가요? 문 닫고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숙 씨가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2층 사무실에서 제가 실수로 봤는데 둘이 포옹하시는 걸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본 게 맞았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친한 손님인 줄 알았는데 6개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 정숙 씨. 이 얘기는 미선이한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사장님. 정숙 씨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이지만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목요일. 나는 결정적 증거를 잡기로 했다. 미용실 건물은 1층이 미용실, 2층이 사무실과 휴게실로 되어 있었다. 건물 뒤편에는 비상계단이 있었다. 거기서 2층 창문을 볼 수 있었다. 오후 2시 승호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30분 후 미선이가 잠시 외출 팻말을 걸었다. 나는 뒤편 비상계단으로 이동했다. 2층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확인했다. 미선이와 승호가 소파에 앉아 포옹하고 있었다. 그리고 키스했다. 21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열정적인 키스였다.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연속으로 10장 정도 찍었다. 두 사람의 대화도 들렸다. 승호, 원장님, 정말 사랑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미선, 나도 그래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승호, 남편분은 눈치 못 채셨죠? 미선, 그 사람은 일에만 빠져 있어서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 21년 같이 산 남편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아내, 더 들을 수 없었다. 혈압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증거 수집이 우선이었다. 오후 4시까지 더 지켜봤다. 두 사람은 계속 친밀하게 지냈다. 완전히 연인 관계였다. 집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다. 선명했다.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미선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평범하다고?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사랑한다고 말한 게 평범한 하루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했다. 그래, 고생했어.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다. 상간자 소송 전문가를 검색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21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금요일 오전, 나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 인터넷에서 상간자 소송 전문으로 검색해서 나온 곳이었다. 대표 변호사는 15년 경력의 가족법 전문가였다. 홈페이지에 나온 승소 사례들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서태민입니다. 상담 예약한. 네. 앉으세요.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배우자 외도건이시죠?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다.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사진 15장, 관찰 기록 일지, 정숙 씨 증언 녹음 파일까지 군 생활과 품질 관리 업무로 단련된 체계성이 빛을 발했다. 증거가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김 변호사가 사진들을 하나씩 검토했다. 특히 키스하는 장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승호가 남편분은 눈치 못 채셨죠?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다. 완벽합니다. 기혼 사실인지 고의성, 지속성 모두 입증됩니다. 변호사가 만족스러워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기간 21년, 자녀 2명, 지속 기간 6개월 이상,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는 인정액의 15%입니다. 총 소송 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21년을 우롱당한 대가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을 맺었다. 착수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23년간 모은 비상금이었다. 변호사가 당부했다. 소장 접수하기 전까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증거 인멸 위험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미선이는 여전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미선이가 또 외출했다. 미용실 정리한다는 핑계였다. 나는 뒤따라가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아이들과 대화했다. 지수야, 현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두 아이를 거실로 불렀다. 20세 대학생 딸과 17세 고등학생 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할 나이였다. 엄마와 이혼할 수도 있다. 네. 왜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6개월 넘게 현수가 주먹을 쥐었다. 17세 아들이지만 벌써 어른 같은 반응이었다. 아빠, 확실해요? 확실하다. 증거도 다 있고. 지수가 울먹였다. 하지만 현수는 다르게 반응했다. 아빠 편에 설게요.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적어도 아이들은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다. 재판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동안 힘들겠지만 견뎌야 한다. 아빠, 우리는 괜찮아요. 아빠가 옳은 일 하시는 거니까. 지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가족의 지지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됐다. 월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검토했다. 피고는 차승우, 청구 금액은 위자료 3천만 원이었다. 내일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피고에게 송달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소장이 접수됐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수요일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피고 차승우에게 송달 완료됐습니다. 곧 부인에게도 알려질 겁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승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법원에서 뭔가 왔다고. 마침내 들통난 순간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상간자 소송 걸었어. 뭐? 미선이가 벌떡 일어났다. 21년 결혼 생활을 6개월째 배신하고 있으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 미선이가 주저앉았다. 47세 여자가 순식간에 10살은 늙어 보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21년이 돌아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달간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나는 21년간 뭐였어?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일했는데 너는 다른 남자랑.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이 나갔다고? 6개월이 실수야?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목요일 승호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다. 형님, 죄송합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한테 해. 제발요. 딱 한 번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미용실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승호는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다. 52세 남자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하지만 원장님도 지금 내 아내 탓하는 거야? 승호가 고개를 숙였다.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합의하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정해지는 대로 받을 거야. 합의는 없어. 형님, 제발 21년 결혼 생활을 우롱한 대가를 치러야지. 승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금요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혔다. 3주 후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2천만 원 선에서 거절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요.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미선이가 다시 용서를 빌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는 21년간 충분히 줬어. 승호 씨와는 정말 끝났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결론 내자. 21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를 속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정이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를 벌일 일만 남았다. 3주 후 드디어 첫 번째 변론기일이 왔다. 서울가정법원 401호 법정. 21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니 이미 승호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승호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52세 남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3주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피고 차승호는 원고 서태민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청구액 전액이 인용됐다. 김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승호의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일시적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6개월간 지속된 관계라는 점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정을 나오는데 가슴이 후련했다. 21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였다. 승호가 법정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한 달 안에.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승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3천만 원이 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일 것이다.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판결 받았으니 지키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승호는 고개를 숙이고 사라지다. 2주 후 예상대로 승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분할로 드릴 수 있을까요? 한 번에 3천만 원은 힘들어서 안 됩니다. 판결문대로 한 달 안에 전액. 형님, 제발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합니다. 실제로 승호는 약속을 지켰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정확히 28일 만에 3천만 원을 송금했다. 아마 어디선가 급전을 구했을 것이다. 돈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의가 구현됐다는 사실이었다. 21년을 우롱한 사람이 제대로 대가를 치렀다. 한편 미선이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다. 소송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미용실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8년간 쌓아온 단골들이 등을 돌렸다. 원장님이 손님이랑 바람났다더라. 그런 사람한테 머리 맡길 수 있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 달 만에 매출이 70% 이상 떨어지다. 월세 500만 원과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다. 직원 정숙 씨도 결국 사표를 냈다. 사장님, 죄송해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이였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정숙 씨도 53세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결국 미선이는 3개월 만에 미용실 문을 닫았다. 8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미선이가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했다. 47세 여자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내 잘못이야? 6개월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게 내 잘못이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해? 모른 척하고 계속 당하고 살아야 했어? 미선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미선이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에서 재산 분할도 내게 유리하게 됐다. 70대 30으로 분할됐다. 아이들은 당연히 내가 키우기로 했다. 20세 지수와 17세 현수 모두 엄마보다 아빠를 선택했다. 아빠,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21년을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수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6개월 후 나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중견기업이었다. 연봉은 기존보다 약간 낮아지지만 야근이 거의 없어서 만족스러웠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져요. 현수가 말했다. 17세 아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그랬다. 21년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있었다. 더 이상 배신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아이들 교육비 통장에 넣어뒀다. 나쁜 일로 받은 돈이지만 아이들 미래를 위해 쓰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1년 후 승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어려워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것이었다. 3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자금에 큰 타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미선이는 다른 동네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47세의 사장에서 직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가끔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러 간다.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다.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다. 5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냥 50세의 조용한 직장인일 뿐이다. 그런 익명성이 편안하다. 어제는 회사 후배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다. 팀장님, 아내가 요즘 이상해요.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후배에게 조언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판단하지 마. 하지만 의심스러우면 조용히 지켜봐.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요? 법적으로 대응해.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세상이 바로 선다.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보람됐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 마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21년이 31년이 되고 41년이 됐을지도 모른다. 어디선가는 선을 그어야 했다. 21년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진정한 내 삶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다. 50세. 아직 새로운 시작하기에는 충분히 젊은 나이다. 가장 중요한 건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량한 사람을 우롱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